자, 강의 시작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음양오행의 원리 및 식감론 중에서 사주명식의 해석구조, 즉 통변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사주를 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러니까 무엇을 본다라는 것인가라는 개론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조다라고 해요. 통변의 구조, 그러니까 풀이라는 거예요. 풀이. 사주풀이의 구조식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실질적으로 사주의 풀이법을 한다는 게 아니라 우선 이 시간, 이 강좌에는 바로 어떠한 통변 구조식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통변하는가, 이거를 배우게 되는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죠? 일원, 즉 일간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네. 자, 복습 차원에서 봅니다. 일간의 특징. 일간은 뭐 하는 거라 그랬죠? 일원이라 그랬죠. 그래서 뭐라고? 기준이다. 어떤 기준인 거죠? 사주, 팔자, 8글자를 다 이렇게 기준해서 배속하는 거. 십신을 배속하고 육친을 배속하는 그런 기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뭘 본다 그랬죠? 바로 월지를 본다. 왜 월지를 보느냐 하면은 일간을 대비해서 월지를 보는 것은 이 월지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찾는다고 그랬죠? 이 월지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바로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월지에서는 우리는 뭐를 찾는다? 격을 찾는다 그랬어요. 그 격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의 뭐 쉽게 말해서 그릇이다 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 그릇에는 어떤 것을 담을 것인가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어떤 그릇을, 무슨 이 그릇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니까 즉 이 그릇을 가장 가치 있게 해줄 수 있는 것, 내용물이죠. 그죠? 그걸 뭔가, 그걸 상신이라 한다 그랬어요. 그죠? 기억나죠? 상신이라 한다 그랬어요. 상신. 그래서 이러한 구조식, 이러한 격의 구조식을 가지고 뭐라 그런다 그랬죠? 격국 용신이라 그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격국, 이러한 격에는 말이죠. 이러한 격에는 어떤 이러한 내용물, 이러한 십신을 뭐 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십신을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재성격이라는, 이 사람 같으면 화금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재성격이라 그래요. 요 이제 요 격 잡는 거는 격 전문 시간에 다시 배우게 될 거예요. 이거 이제 우선 이해만 한다 그래서요. 이 재성격이라 그래서요. 이 재성격에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다 그래서요. 재성격이 지나치게 강황할 때에는 그 힘을,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힘을 빼줘야 한다 그랬고, 재성격이 그릇이 너무 지나치게 빈약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것을 좀 더 보완하고 다듬어줘야 된다 그랬어요. 보완하고 어떤 기틀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랬어요. 도와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한 두 가지의 기능이 있는데, 그러한 십신,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십신, 그렇게 다스려줄 수 있는 십신을 뭐 한다? 사용을 한다 이 뜻이에요. 그걸 가지고 격국용 십신이다, 줄여서 격국용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여기 격국용신을 우리가 설명을 했었고요. 그 격은 영어로는 케이스에 비유될 수 있다 그랬고요. 그죠? 어떤 케이스냐? 이런 케이스는, 이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 응? 이게 어떤 케이스냐? 그 케이스라는 말에 뭐죠? 자, 이게 만년필 케이스에는 만년필을 담는 게 좋겠죠. 그죠? 그러다 붓을 담으면 좀 안 맞을 겁니다. 이와 같이 그 케이스에는 별도의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숟가락 케이스에는 젓가락 담기보다는 숟가락을 담는 게 낫겠고, 주걱보다는 숟가락을 담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규격, 표준 또는 정격, 또 사람으로 하면 품성이나 품격, 그죠? 어떤 자리나 지위, 그런 인격이나 인품, 이러한 것 등을 우리가 격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그 격을 다투는 이 학문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주를 보며 있어가지고 지난 시간에도 누차에 말씀드렸지만, 아, 당신 일간이 뭐야? 예, 간목인데요. 아, 간목이구나. 당신은 동양 같고 하늘로 쭉쭉 뻗었군요. 뭐가 쭉쭉 뻗어요, 뻗기는. 그거는 일간은 단지 뭐라 그랬죠? 격을 잡기 위한 하나의 기준일 뿐이고 사주팔자의 글자 한 글자와 동일한 거예요. 다름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그 갑이 예컨대 그 갑이 아 당신은 동양입니다. 쭉쭉 뻗은 그런 동양과 같습니다. 천만에 그게 만약 예를 들어서 5월에 태어났다. 그럼 그는 병들어 죽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일간을 표현하든 연간을 표현하든 월간을 표현하든 시간을 표현하든 다 모든 것은 기준이 어디서 비롯된다? 원령. 원령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원령에서. 그래서 그 원령을 통해서 바로 이 원령을 통해서 그죠? 이 원령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괄하게 되고 통솔하게 된다. 그래서 그걸 전문용어로 경에서는 그걸 뭐라 그런다 그랬죠? 팔자, 간지, 자자, 통기원령이다라고 한다 그랬죠. 뭐라 그랬다고요? 팔자, 간지, 자자, 통기원령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월지의 격의 특성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천간과 지지의 변화를 또 이 사주통계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천간의 변화와 지지의 변화를 통해서 사주의 십신의 이 십신이죠. 이 십신이 미치는 영향 등이 어떻게 또는 충이 나는지 또는 합을 해서 깨지는지 가령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이 정도만 알아두라 했는 게 있어요. 자, 천간을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지난 시간에 정임이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그죠? 정과 임은 합한다 그랬죠? 네. 자, 이 사주에 이런 정이 있습니다. 이런 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올해 임수해야 임수. 그러면 이 해는 보면은 임과 정이 오면 원래는 이게 이제 수극화 그래가지고 이제 관성해다라고 해요. 관성의 해다 이렇게 말. 관성해다, 관성년이다 또는 관성운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요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천간의 작용은 천간 역시도 합을 하기도 하고 또는 충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또 합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쟁합을 하기도 하고 투합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게 나중에 자세히 배웁니다만 봅니다. 요렇게 하는 걸 가지고 뭐라 한다 그랬대요? 천간에 뭐 합을 하는 거예요. 정임합이다 그래요. 근데 오행은 극이잖아요. 그렇지. 오행은 극이죠. 이걸 이제 정임합이라 그래요. 이걸 가지고 천간의 합이다 그래가지고 뭐 간합이다. 지지합 같은 뭐라 그러겠어요? 지합이라고 말. 이 뭐? 이거는 천간의 합이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고요? 간합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간합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라. 예컨대 봅니다. 예컨대 여기 정이 하나가 더 있다고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럴 때 이 또 임수가 있으면은 아까 전에 이제 좀 전에 얘가 합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여기 또 하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요것도 또 합이잖아요. 그죠? 예. 그죠? 또 합인 거예요. 아, 이 경우는 또 뭐야? 양쪽 합이네. 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요거는 음간이에요? 양간이에요? 음간. 예, 그래. 요거는 음간이야. 음간이다. 얘는요? 합하려고 하는 얘는? 양간. 그래, 양간이요. 자, 이런 말 표현이 좀 이상한데, 이거는 여자 둘이고, 요거는 안 좋고. 남자 하나죠.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자, 여자가 둘이서 남자 하나를 뭐예요?
서로가 어떻게 해요?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 투합이다. 투합이다. 자, 아까 합은 합, 이걸 이제 간합이라 그랬었잖아요. 그죠? 네. 그 간합인데 그 간합을 중에서도 보면은 투합이라 그래요. 두 가지. 이 투합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투합이라는 말은 요 투는 뭐냐면 질투한다 할 때 투예요. 여자가 둘이서 남자 하나를 하니까 뭐야? 투기하는 거잖아, 투기. 그죠? 질투, 투기. 그래서 이건 투합이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 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야. 합이 안 된다. 그 이제 어떻게 해요? 여자 둘이서 남자 하나를 탐하다 보니까 이 합이 되겠어요? 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여기가 임이 있고, 또 임이 있고, 그죠? 반대로. 이번엔, 이때 여기서, 정이 오는 거야. 이게 정년이야. 예를 들어서 이런 사주가 있는데, 이 정유년, 작년이 이제 정유년이었죠. 이게 정유년 같은 해다, 이게. 그럼 이럴 때는 또 이게, 당신 합이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합이죠? 네. 요것도 합이죠? 이럴 때는 또 이게 뭐야? 이건 양간이에요, 음간이에요? 양간. 이거 양간이야. 이건 음간이죠? 자, 그러니까, 음간 하나에 양간 둘이네? 그래, 안 그래요? 음간 하나에 양간 둘이야. 그러니까, 두 남자가, 이제 이걸 남자로 표현할게요. 두 남자가 한 여자를 취하려고 하는 것 같죠? 그렇죠? 또 여자 입장에서는 양다리죠? 이 여자 입장에서는 양다리 아니요? 그죠? 네. 그죠? 자, 이 여자 입장에서는, 그죠?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 둘이니까 뭐예요? 양다리였죠, 양다리. 맞죠? 그러니까, 이게 합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합이? 안 돼요. 안 된다. 이게 합이 안 된다. 이런 것 등에,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정간의 합이다, 그러는. 자, 그럼 반대로,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다시 한번 봅니다. 이쪽으로 봤더니 이번에는 이게 임수가 아니고요. 임수가 아니고, 뭐다? 임수가 아니고, 자, 이번엔, 이렇게, 개년이 된 거야. 예를 들어 무슨 개사년이라든지, 그죠? 뭐, 개축년이라든지, 이런 개년이 된 거예요, 개. 이럴 때는, 자, 이러할 때는, 자, 그렇지. 개년이야, 이번에 개년. 그죠? 개년일 때는, 아까 전에는 천간에 뭘 봤죠? 합의 변화를 읽었던 거예요. 그럼 그 천간에 합이 되면은 어떤 합이 되는지도 나중에 설명이 이제 그때 자세히 배우게 돼요. 그러면 그 개합이, 이 개년이 돼서, 그럼 뭐예요? 정계충이라 그래요, 이렇게 이거는 또. 정계극 또는 이제 충이라 그러는데, 이제 천간은 원래 극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정과 개수가 만나면 극을 한다 그래. 그래서 이걸 하다가 다른 말로는 충이라 그래. 그래서 극충이라는 표현을 써요. 원천은 극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천간은 극, 지지는 충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정계극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계극. 그러니까 정계극이라는 이런 충적인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수가 와서 정화를 때려버리는 거야. 이건 뭐야? 이거는 천간에 뭐 극이잖아요. 천극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천극이다. 천충이란 말을 쓰는데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다. 천극 충이라는 단어는 지지에만 써요. 그래서 지충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제 천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여기 와보면은 이 천간은 이제 천간의 합이 간합이라는 게 있고 그 간합 중에서도 쟁합이라는 거 봤죠 방금. 쟁합이라는 거는 다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양간이 두 개야 이렇게. 양간 두 개가 정화 하나를 합하려고 하는 걸 가지고 이걸 뭐라 그런다고? 이거를 쟁합이라 그런다. 쟁합이라. 아까 제
음간 두 개가 양간 하나를 합하려고 한다면 뭐라 그랬다 그랬죠? 투합. 예, 그건 투합이라 그러고, 양간 둘이 음간 하나를 합하려고 할 때는 이걸 쟁합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 투합은 음간 둘이 양간 하나를 합하려고 할 때 이건 투합이다. 이런 쟁합이든 투합이든 이런 거는 합이 된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랬다? 네. 합이 되지 아니한다라는 거. 그럼 이러한 걸 갖고 어떤 변화를 읽어내느냐라는 거야.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죠. 다시 돌아가서 자, 여기 이제 임년이 됐다는 거야. 임년이 됐다. 임년이 됐다. 임진년이에요. 임진년. 그러면 바로 이 임수가 와서 이렇게 정임이 합을 하는 거예요. 정임이 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합을 하는데 이 합의 원칙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합을 하는데 두 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지금은 그냥 이해하는 수준에서만 네. 들어요. 다음에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뭐냐? 자, 두 가지 기능인데 그 두 가지 기능을 잠깐 이해만 하고 넘어간다. 이해만.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면 천간의 합은 이 천간의 합은 어떤 것이 그러니까 합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거. 자, 지금 이거는 연, 월, 일, 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기준이 합을 하는 거예요. 이 기준이 합을 하는 것과 연과 월과 시가 합을 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그걸 이해를 잘 해야 돼요. 뭐냐 하면 기준이 합을 했다라는 의미는 자, 이렇게 어떤 한 기준이 원래는 천군이었어요. 그런데 백군이 와가지고 기준하고 야, 우리 합치자. 우리 합쳐가지고 홍군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제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다 뭐가 되는 거죠? 홍군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일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원이 중요하다는 게 이제 이해가셨죠? 일원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이 일원의 합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의 합하고는 전혀 달라요. 다른 것들의 합은 그것의 변화를 봐. 나중에 자세히 익힙니다만은 이게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연에 이게 정화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의 정화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정임으로 이렇게 합이다라고 말을 해요. 일단 당연히 합이니까 합이라 그래요. 첫 번째 일반 합이라 그래요. 근데 합이 되는데 합에 조건이 붙어요. 반드시. 뭐가 붙는다? 조건. 반드시 그 조건이 붙는다는 거예요. 조건. 그 조건 1이 뭐냐면 합이 되는 조건의 1이 합이 되면은 뭔 뜻이 뭐가 되냐면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변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자, 정임합은 뭐로 변한다 그랬죠? 목으로 변한다 그랬어요. 목으로. 정임합은 정과 임이 만나면 합의를 하는데 그걸 목으로 변한다는 거야. 목으로 화한다, 변화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목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정과 임이 만났는데 어떻게 사실 목으로 변하겠습니까? 이게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인자가. 이게 단순히 둘이 정임이 만나면 목으로 변한다. 이건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은 화예요. 이건 수예요. 화와 수가 만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요. 인자가 목으로 변한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냐? 정과 임이 만나서 목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뭐냐 하면은 그것이 원령을 얻느냐라는 뜻이 원령을 얻었느냐 또는 그것이 우는 행운 간의 대운의 대운이 사령하는 방영, 즉 이 원령을 얻거나 방영, 원령을 얻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일반이에요. 예컨대 정임이 연에 있는 합이 되려면 정임합목이 되려면 이 월에 있는 이 원령이 뭐가 되면 예를 들어서 인이라든가
또는 뭐 묘라든가 이렇게 목이 원령이어야만 이게 정임합이 되면서 목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원령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뭐다? 이게 전문 용어로 해가지고 양신성상이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자세히 배우게 되면 지금 조금 어려운 느낌이 들죠? 이걸 그냥 저런 개념이구나 라고만 이해가시면 돼요. 양신성상이다 그래요. 양신성상이라는 두 가지 십신이 만나서 하나의 상으로 만들어진다. 변화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정과 임이라는 각각 다른 두 개의 오행이 만나서 새로운 변화의 목이라는 것으로 변화하려면 그것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원령이 지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뭐다? 불화한다. 이거는 뭐? 합이 아니다. 합이 안 된다. 그 합이 안 되면은 뭡니까? 합은 합이잖아.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된다? 기반된다. 그래. 기반된다. 그래서 이걸 하자. 합으로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뭐라 그런다? 합반이라 그래. 예, 나중에 자세히 배워요. 합반이다. 그래. 합반. 자, 합으로서 뭐 한다고? 기반이 되었다. 이거. 합으로서 뭐 얽히고 설켰다는 뜻이야. 이거 합으로서 얽혀버렸다는 얘기야. 이 합으로 얽혀버렸다는 건 다른 말로 뭐다? 묶였다라고 이해하면 가장 쉬워요. 묶여버렸다라. 묶였다. 이 묶였다. 자, 묶였다라는 거는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 또는 그 해나 그 달은 그 기능이 뭐가 된다? 일시적으로 스탑하다. 멈추게 되는 그 기능이 보류가 되는 거예요. 그 해 전체가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임년이다 그래서 임수가 관성인데 그죠? 관성 전체가 다 이렇게 된다. 그건 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 동네명리예요. 어떻게 되느냐? 요 임수는 언제? 동인대는 임월에 동인이 되는 거예요. 임월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운을 보는 거는 연을 보는 거는 바로 그런 거예요. 뭘 본다? 이 달에 이 해에는 제가 직장을 좀 잃을 운이구나 라고 보는 거야. 그럼 그게 언제 달인가 봤더니 그 임수달이 보니까 몇 월 달이구나. 그 몇 월 달에 관을 잃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거죠. 합을 한다의 의미는 지합이든 그러니까 지지합이든 천간의 합이든 합을 한다의 의미는 반드시 조건이 두 가지 인자가 있어요. 합을 한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죠. 두 분이 합을 했어요. 두 분이 합을 했어요. 자, 합을 했는데 저 사람이 갑부야. 그러면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떠돌이야. 그러면 안 좋아. 그러니까 합을 했다라 무조건 이거 합의가 좋겠네. 이게 아니라 무엇이 합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희기라 그래. 다음 배워요. 그것이 희한 거 기쁜 신이냐, 좋은 신이냐, 또는 기신, 꺼리는 나쁜 신이냐 하는 거예요. 내 사주에 있어서, 내 현재 운에 있어서 그게 좋으냐 나쁘냐라는 거예요. 현재 내 운에서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그러한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다 이제 합, 충, 형, 하형 이런 거 다 바로 그런 원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 한다고요? 팔법이라고 그랬어요. 생극제와 형충합에 따라서 변화한다 그랬어요. 그것을 바라보게 된다. 이런 이론이 바로 지지의 천간과 지지의 변화를 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잠깐만 더 보면 자, 생극제화하고 그리고 또 지지의 회합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회합이라. 아직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자세히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해만 해라. 회합.
회합이라는 거는 문자 그대로 이렇게 모인다라는 뜻이에요. 모인다. 모인다라는 건 하나 가지고 모인다 그래요? 아니죠. 아니죠. 두 개 이상이 모이는 걸 가지고 모인다 그런 거예요. 모인다. 이걸 가지고 두 개를 모인다 하면은 이제 세 개를 먼저 세 개의 지지가 모여. 세 개의 지지가 모이면 이걸 가지고 뭐라 한다? 삼회라 그래. 삼회. 이걸 다른 말로 삼합이라 그래. 삼합. 이 삼회. 그러면 또 세 개가 있고 그다음에 두 개가 모이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개가. 그러니까 이거는 2회죠. 그죠? 이 두 개가 모인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냐면 이합이라 그러지 않고 이거는 뭐냐면 반합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두 개가 모이는 것은 이합이라고 표현하죠. 세 개가 모이는 건 삼합이라고 하는데 두 개가 모이는 것은 반합이라고 표현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회가 있다. 모인다라는 거예요. 회가 있고 그리고 또 뭐야? 합이 있다. 지지의 합이다. 이 합에는 육합이 있고 삼합이 있고 삼회합, 삼합, 반합, 육합 이런 것. 나중에 이런 세세한 것은 그 시간에 다시 정확하게 그 시간에 다시 이렇게 익히게 됩니다. 이러한 등의 팔법이라는 건 여기 있죠. 생격제와 형충합. 이 팔법에 따른 변화를 읽어나간다는 거예요. 뭘로? 천간과 지지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주 구조 명식을 풀이를 해나간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봅니다. 음양오행과 십신의 팔법 그랬네요. 자, 음양오행과 십신의 팔법. 오행의 특징과 상생상극의 원리. 자, 이 오행의 특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행의 특징. 목, 화, 토, 금수라는 오행의 특징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특징과 이 오행이 서로 간에 상생하는 구조와 상극하는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생할 때는 어떤 것이고 상극할 때는 어떤 것인가. 지지가. 자,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예컨대 사주에 예를 들어서 자 사주에 내 사주에 인이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민년이다, 이민생이다.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사주에 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운에서 온다 이거. 예를 들어서 올해가 기해년이다. 내년이니까 기해년이죠. 기해년이다. 그러면은 이 해가 오면은 우선 해는 일찍 보면 뭐예요? 이건 해는 뭐예요? 수라 그랬죠. 오행을 수라 그랬고 이는 오행으로 뭐라 그랬어요? 목이라 그랬죠.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수생목이 되네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상생관계인가요? 상극관계인가요? 상생이죠. 그런데 요거 보면은 여기인데 근데 또한 인과 해는 인해로 이걸 합이라 그래. 이 육합이라 그래. 육합. 6가지 중에 한 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합이라 그래. 인해 합이라 그래. 인해 합. 인해 합. 자, 이 인해 합이라 그러는데 이때는 그러니까 수생목이 되었으니까 이게 뭐예요? 이걸 가지고 그래서 뭐라 그런다? 생합이다라고 그래요. 생합이다. 생합이다. 그러니까 합은 합이되 이것은 생합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상생관계의 합이 된다. 이해가요? 그러면은 자 반대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또 반대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사주에 이렇게 신을 가지고 있어요. 신을. 예를 들어서 뭐 병신성이라 해볼까요? 이렇게. 자, 사주에 신이 있어요. 신이. 그런데 신이 있는데 올해는 4년이야. 뭐 해서 개사년이다. 이게 4년이라는 거예요. 4년. 그럼 4년이면은
화 뭐죠? 이거는 화고 그죠? 이거는 화이고 이건 오행이 금이죠. 그러면은 화극금이죠. 화극금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러니까 이 화가 극을 한다는 소리죠. 예, 극을 한. 그런데 또 이 지지의 합에는 육합에는 신과 사는 뭐하나 육합 중에서 내는 이 또 합을 하는 거예요. 합을. 그래 신사합이야. 합. 신사는 합도 되고 파도 되는데 우선 이게 합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합의 원리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신사가 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아까는 뭐랬죠? 화극금으로 극이죠. 극.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다? 극합. 극합이다. 이렇게. 아까 요거는 뭐라 그랬죠? 요거는 생합이다. 그러니까 어떤 인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인자가. 가령 신이야. 나는 사야. 그러면은 신사합이 아니야. 합이야. 근데 실제로 오행으로 상극으로 보면은 화극 금이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한다고? 극합이라고 그래요. 이해가요? 이렇게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신합이네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그건 동네명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가릴 줄 세세히 다 가려내야 한다. 이걸 다 세세히 다 가려내어서 일러줘야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합이 되었으니까 합이 되었으니까 좋겠네가 아니라 그것이 예를 들어서 물이 와서 나는 좋았다 생각했는데 그게 독극물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죽잖아요. 근데 그것도 합이 되니까 좋다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반드시 그래서 그것을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이해가시죠? 네. 자, 다시 또 갑니다. 그래서 이런 오형의 특징 그리고 상생과 상극의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된다. 이해가셨죠? 그리고 또 봅니다. 그래서 오행과 천간 지지의 관계 및 천간과 또 지지와의 관계가 굉장히 또 중요해요. 그리고 및 사주 전체의 오행조와 변화 여부를 살핀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천간과 지지와의 또 관계도 무시 못하더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거다. 자, 임수다. 임수. 자, 이렇게 이민이다. 이렇게 이민이라는 글자와 이 밑에에 무엇이 결합되느냐. 이걸 가지고 간과 지죠. 지에 뭐라 그랬죠? 결합이라 그런다. 간지결합 그래. 간지결합. 간천간과 지지의 결합은 물상결합이라고. 그러니까 이 천간과 지지도 어떤 구조로 조직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하늘과 땅 차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민이라고 이렇게 구조식과 임자라는 구조식이 있어. 또는 임신이라는 구조가 있겠고. 그죠? 이렇게 자, 예를 세 가지로 한번 해봅니다. 이민이라는 구조 속에는 인에는 무, 병, 갑이라는 숨어있는 천간이 있어요. 숨어있는 천간이 있어요. 자중에는 임수와 이 개수라는 글자가 천간이 숨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신에는 무와 임수와 경금이라는 천간이 숨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내가 만난 지지와 인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 선생님이 천간이야. 그러니까 또 우리가 지지야. 무엇을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이게. 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천간이니까 이게 임수야. 임수라고 가정을 하자고.
우리 임 선생은 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는 신이라고 하자. 열어놓고 보자. 여러분, 어떤 것을 깔고 앉았는 게 좋은 건지를 이제 확실히 본인이 헤아리게 돼. 자, 보자. 인에는 봤더니, 인의 뿌리가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여기? 즉, 같은 글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뿌리가 그러니까 없다. 그래서 그걸 한문으로 이렇게 써요. 무근이다라고 말을 해요. 뭐라고? 무근이라 그래요. 무근. 근이 뿌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무근하다. 그 뿌리가 없으니까 얘가 오면 이게 제대로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얹혀 있는 거하고 똑같잖아. 얹혀 있는 거랑 같은 거잖아.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요걸 한번 볼까요? 신을 볼게요. 이 신을 봤더니 뭐가 들어있다? 무임경이 들어있네요. 얘의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있죠? 그럼 뿌리가 있으니까 얘는 튼튼할까요, 안 튼튼할까요? 튼튼합니다. 튼튼하겠죠. 거기에다가 경금이 또 있네, 이렇게. 경금은, 요거는 금이야, 금. 이거는 수죠. 그러면 금모수? 그래, 금생수. 엄마까지 들어있는 거야. 다른 말로 원조까지 해주는 거야. 얘를 신을 깔면은 내가 내려갈 뿌리도 될 뿐만 아니라 영양분까지 줍니다. 젖까지 주니까. 영양분까지 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볼까요? 이미 인을 깔았을 때는 뿌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를 빨아먹어. 수생목 해가 내가 줘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봐. 이 임수가 답이 나왔어요. 인에 앉는 게 좋을까? 신에 앉는 게 좋을까? 자, 분명히 여러분들이 품대를 내려서 내가 설명한 게 아니야. 내가 가르쳐주지 않았어. 이렇게 천간과 지지도 무엇이 어떤 짝을 갖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일간이 뭐야? 일간이 목인데요. 정신은 말이지 동양과 같고 개뿔을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엇을 내가 깔고 앉았느냐, 내가 무엇을 기반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봅니다. 또. 그러니까 천간과 지지의 관계 이해가셨나? 이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또 봅니다. 그리고 사주 전체의 오행조화와 변화 여부를 본다 그랬네요. 그러니까 사주 전체의 오행조화와 변화 여부를 본다. 그러니까 천간지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제는 사주 전체의 팔자 8글자의 오행들의 그것이 생극제화 형충합을 그런 조화를 봐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네. 예를 들어서 그것이 일간에 있던 천간이 일간에 있던 월간에 있던 연간에 있던 시간에 있던 그것이 좌하의 지지들이 어떤 것들을 깔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가령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봅니다. 참 중요한 거네요. 자, 또 임수로 해보죠. 이 임수가 연간에 있는 거예요. 이거 연간에. 연은 내 사주 아닌가요? 내 사주잖아요. 자, 월, 일, 시가 있다 이게. 예?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인이 있고 여기에 묘가 있고 여기는 사가 있고 여기는 오가 있어. 이렇다 하자. 이것이 연에 있던 일에 있던 월에 있던 시에 있던 이 천간의 글자는 자기가 내려가야 될 뿌리와 나 영양분이 밑에 있어야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못할까요? 그 존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인, 묘, 사, 오에는 지 뿌리가 있다 없다? 없는 거라. 그 이걸 뭐야?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제대로 배웁니다만 이걸 허투라 그래. 뭐라고요? 허투.
비었다, 이거. 투하긴 투했는데, 빈 거야. 빈투야, 빈투. 이것은, 여기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이거는, 그래서 허투루 하는데, 이 무력해져 있죠. 힘이 없겠죠. 그런데 뭐더라? 여기 예를 들어서, 자대운이 왔어. 그럼 뭐야? 이 운에서, 또는 뭐, 이 운을 뭐라 그런다 그랬죠? 견인차라 그랬죠. 이 견인차가 뭐를 달고 왔더라고? 물통을 달고 왔더라, 이게, 물통을. 물탱크를 차고 왔더라, 이게.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봐요. 여기가 무토야, 이게. 일간이 무토야. 일간이 무토면 이게 뭐예요? 재라는 거야.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이 사람은 재가 없었는데, 응? 이 재가 없던 사람이, 어째? 이 대운, 이 물통을 달고 온 이 대운의 견인차, 여기에 의해서 뭐가 된다? 간지가 결합을 하는 거예요. 뿌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안 가세요? 갔어요. 그러면 이 대운 10년은 그러니까 재가 생긴다는 거예요? 안 생긴다는 거예요? 재화 가치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재화 활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요렇게 있네요. 그러니까 간과 지가 중요한가요? 안 중요한가요? 매우 중요하겠죠. 그냥 단순히 이걸로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 구조. 내가 월이 있든 어디에 있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 누구 사주라고요? 모두 다 8글자 다 내 사주이기 때문에 내 사주가 다 어디에 무엇을 어떤 조화를 갖고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이다. 자, 잠깐 쉬었다 갈까요?